자, 보자. 오늘 내용은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인데, 어, 오늘 수업 시간에 했었던 녹화 내용이 다 날라가서 다시 한다. 요거 저기 뭐야, 내용만 쭉 얘기를 할게. 내용만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있지. 실력 탄탄하고 1등급하고의 문제는 각자 풀고, 그리고 채점을 해. 채점을 해서 이게 이해 안 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그 번호를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면은 내가 풀이를 다시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게. 내용만 일단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문제 풀이나 그런 거는 따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따로 카톡으로 보내주면 돼. 자, 생명체 구성 물질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생명체 구성 물질, 생명체는 물, 무기염류,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으로 구성되어라고 그랬잖아. 이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탄소화합물이야. 우리 탄소화합물 기억나지?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화합물을 가지고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화합물이 아니야.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 자, 무기염류, 무기질. 자, 뭐 칼륨, 칼슘, 나트륨, 뭐 철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기염류에 속해요. 생리작용 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데도 쓰이고 있죠.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배웠었잖아. 3대 영양소 해가지고. 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주된 에너지원이야. 여기 탄수화물 한번 더 보자. 탄수화물 옆에 보시게 되면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뉘었었잖아. 자, 이 단당류라고 하는 건 당이 뭐야? 하나 있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의 당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당이 두 개 붙어 있네. 그러면은 이당류. 자, 그런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네. 그럼 다당류. 우리는 소화 과정에서 녹말을 분해했더니 엿당이 됐고, 엿당을 분해했더니 포도당이 됐고, 이렇게 배웠었잖아. 자,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전부 다 탄수화물에 속해요. 주된 에너지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단백질은 우리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까지 있네. 자, 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효소, 근육, 항체 등의 주성분이야.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 중에 하나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애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야? 바로 물이죠.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 지질, 뭐 핵산 이렇게 되고. 자,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에너지원이면서 세포막의 주성분이라고 되어 있네.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게 전부 다 지질에 속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해서 배웠었던 것 중에 배웠었던 것들이 바로 요거야.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게 이제 핵산이라는 건데 이 핵산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거나 핵산 그러면 잘 좀 생소하지만 DNA, RNA 하면 좀 익숙하죠. 그죠? 자, DNA와 RNA가 바로 핵산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백질이지. 자,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의 단위체라고 돼 있지. 단위체. 자, 다시 한번 밑에 용어 돋보기 봐봐. 단위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큰 물질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작은 물질을 가지고 단위체라고 얘기를 해. 단백질이라고 하는 큰 물질을 만들 때 자, 그때 결합하는 작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단위체가 바로 아미노산이야. 이것도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소화 과정에서 배웠어. 단백질을 분해해서 최종 산물이 아미노산이 된다라고. 그래서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를 했었잖아. 이 아미노산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중요하죠? 별표. 단백질 형성 과정인데 이게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단백질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아미노산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아미노기라고 여기 가운데 이제 탄소 있죠. 탄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탄소는 14족이었잖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었지.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질소와 하나, 탄소와 하나, R과 하나, H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 지금 N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I, 요게 NH2 요쪽 기가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 여기 탄소는요 COOH,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카르복실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수소와 옆에 겹사슬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겹사슬은 또 다른 이제 탄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겹사슬이 어떤 종류가 와서 여기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이때 요 옆에도 또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아미노산이 있겠죠. 아미노기, 그 다음에 이렇게 카르복실기, 그쵸? 자, 그리고 겹사슬, 수소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쪽 아미노산과 이쪽 아미노산이 여기 있는 카르복실기의 OH와 그 다음 아미노기의 H가 결합해서 뭐가 돼? H2O, 물이 돼서 빠져나가는 거지. 이거 빠져나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C와 N이 결합하겠지? 자, 그걸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는데 두 개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사이에서 이제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중요해.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이쪽 아미노산과 이쪽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거야. 그럼 여기 또 아미노산이 또 이렇게 결합할 수 있지. 또 결합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쭉 결합을 하게 되면서 아미노산이 쭉 펩타이드 결합을 쭉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나타났네.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폴리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올 텐데 이 폴리는 여러 개가 결합됐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여기 아미노산에 여기 겹사슬이 있었잖아. 이 겹사슬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 겹사슬에 의해서 얘네들이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꼬여지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자, 그래서 겹사슬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어떤 아미노산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꼬이고 접히고 구부러지고 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게 돼. 그러니까 이 겹사슬이 어떤 애들이, 즉 어떤 아미노산이 어떻게 순서대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체적인 구조가 달라지게 되겠지.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단백질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잖아. 그죠? 이게 헤모글로빈이야. 헤모글로빈은 특이하게 이렇게 4개의 단백질이 결합해 가지고서는 하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요런 애들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해? 머리카락, 근육, 뼈 등을 구성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의 주성분이야, 이것도. 자, 생리작용 조절을 해요. 생리작용 조절.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 그다음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호르몬. 효소와 호르몬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효소나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생리작용 조절이, 우리 몸의 기능들이 조절이 되는 거고, 항체의 성분이야.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데도 쓰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놈이죠. 자, 여기는 단백질이고요. 그럼 핵산은 뭐냐? 자, 이 핵산이라는 걸 이제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 핵산은 처음 발견됐을 때 핵 속에 존재하는 산성을 띄어, 핵 속에 존재하고 산성을 띄어서 핵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이제 나중에는 뭐 세포질에도 있는 거 알게 됐는데, 하여튼 지금은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름 기억해줘.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어. 인상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자,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인산 당 염기 1대 1대 1로 결합된 요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연결을 하게 되네. 누구랑?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당이.
서로 다른 인산과 당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또 옆에도 또 연결. 옆에 연결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죠? 자, 근데 얘네들이 인산과 당이 어떤 결합을 하냐? 공유 결합으로서 연결을 하게 돼요. 그렇게 쭉 연결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운데, 옆에 있는 염기는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면서 옆에 염기들이 이렇게 배열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폴리란 말 또 나왔지?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뉴클레오타이드 당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과 당이 인산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쭉 연결되면서 사슬 모양이 되는데, 이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바로 헥산을 구성하는데, 헥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DNA와 RNA가 있어요. 자, DNA, RNA. 자, 헥산, 뉴클레릭 엑시드. 헥산이야, 뉴클레릭 엑시드. 자, 근데 그럼 DNA는 뭐냐? 당 구조가 디옥시리보스인 뉴클레릭 엑시드야.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뉴클레릭 엑시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줄여서 DNA야. RNA는 당 구조가 리보스야. 그래서 리보스 형태의 뉴클레릭 엑시드. 그래서 리보스 뉴클레릭 엑시드 이렇게 되는 거야. RNA. 자,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당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데,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예요. 모두 5탄당이에요. 5탄당인데 그 DNA에 있는 당에 산소가 더 붙어 있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당의 구조에 의해 가지고선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릭 엑시드가 달라. 그 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요게 염기.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 똑같죠? 근데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염기의 구조, 염기의 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그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DNA에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RNA에선 그 정보를 가지고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야.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거 유명하죠, 그죠? 이렇게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이렇게 염기들끼리 이렇게 마주 보면서 꼬여 있는 형태야.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RNA 같은 경우에는요, 단일 가닥이야. 그러니까 한 줄로 되어 있어, RNA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한 가닥의 줄이 이렇게 가면서 전달하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하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주면서 알게 되는 거지. 자, 여기 지금 상보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도 기억해 줘야 되는데,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해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해요. 그러니까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염기가 이렇게 배열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맞은편에는 DNA에 맞은편에는 이쪽엔 T, 이쪽엔 A, 이쪽엔 C, 이쪽엔 G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이렇게 상보적 결합이야. 그러니까 꼭 짝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 짝하고만 결혼이란다. 결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DNA 유전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DNA 유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염기들을 이 네 개의 종류의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야. 하나 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헥산의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헥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어요? 라고 물어봐.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에 유라실까지 있으니까 5종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야. DNA의 디옥시리보스, RNA의 리보스잖아. 그러니까 당의 구조가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DNA의 4가지, 그 다음 RNA의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8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거야.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개념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 지금 문제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각자 답지 보고 채점해요. 채점하고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돼. 자, 우린 뒤에 내용으로 다시 넘어갈게. 자,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 70쪽에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적 규칙성이라고 했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야.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자,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폴리펩타이드고, 그 다음 이 어떤 아미노산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요, 얘네들이 구부러지고 휘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있죠. 지금 구부러지고 휘어지면서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자기의 할 일을 가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핵산은 여기 지금 DNA가 나와 있어요. DNA면 이 당이 디옥시리보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문제에서 DNA라고 나와 있으면은 당의 구조가 디옥시리보스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결합해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한다라 그랬죠. 그리고 가운데 염기가 계속 배열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염기 서열을 가진 DNA가 형성되고, 그렇게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위체가 조합으로 다양하게 결합해서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고 이렇게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DNA 이중 나선 구조의 특징 보시게 되면은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서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다 그랬잖아. 염기쌍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주보는 염기끼리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걸 해. 이건 나중에 배울 거야. 수소결합이 뭔지는. 자, 이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는데, 결합을 할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2개 보이죠? 근데 여기는 3개 보이죠? 그러니까 A는 T하고만 결합할 수밖에 없는 거야. G는 C하고만 결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옆에 나와 있다. 여기 좀 A가 옆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옆에는 꼭 T를 가진 염기가 와야 돼. 여기 C가 나와 있다. 그럼 여긴 G를 가진 염기가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 가닥만 알면은 나머지 가닥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중요. 어떤 DNA 아데닌이 30% 있다. 그러면 그 상보적 결합에 의한 타이민도 역시 30%. 구아닌이 20% 있으면 사이토신도 20%. 왠지 알겠죠? 짝을 이뤄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그럼 이제 71쪽부터 73쪽까지 역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하시고 모르겠는 거는 카톡으로 질문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지?